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리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조리장군 앞서간다 겁날 것 없다. 덩달아 국물이 악한 자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 묵념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생교육을 위해 묵념합시다. 안녕하세요. 품질안전팀 최영수입니다. 5월달부터 더울 줄 알았는데 더웠다 서늘했다를 반복했습니다. 6월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더울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교육 제목에서처럼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식중독을 조심하기 위한 방법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교육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갑 관리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교육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 배울 식중독 예방관리 목차입니다. 이슈와 현황, 정의, 특성, 그리고 예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내외 이슈입니다. 2014년에 D사에서 시리얼 대장균 이슈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H사에서도 식중독균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집행유예와 2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3년 전 일입니다. H사에서 케이크 제품을 먹고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어서 현재 정상 영업 중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각 기업마다 안 좋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식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식중독 이슈가 발생하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해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캄보디아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2018년에는 인도에서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고 11명이 집단 사망하였습니다. 이렇듯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질병과 죽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까지의 자료를 보시면 매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8년에 엄청난 수치로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이 2020년에는 그 수치가 많이 감소하였죠. 예전보다 우리의 위생의식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줄어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겨울을 지나 조금씩 따뜻해지는 3월부터 5월까지 그 수치가 상승하며 한여름인 8월에 더 많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높습니다. 뒤에서 식중독균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식중독의 정의 및 분류입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한마디로 몸에 안 좋다는 거죠. 식중독은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생물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미생물 식중독입니다. 식중독균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우선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주로 이콜라이라고 해요. 이콜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영어니까 넘어가고요. 대장균이라고 되어 있죠. 대장균이면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 몸속 대장 안에 있습니다. 아마 똥이 많겠죠. 대장균이 몸에 있다고 해서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다만 사람 손이나 몸에서 대장균이 나왔다면 분변이 있는 곳이나 분변이 있던 토양 등 또는 화장실을 다녀온 사람이 손 씻기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품질팀 직원들이 면봉을 들고 여러분들의 손과 옷과 설비를 열심히 문지르는 겁니다. 대장균이 만일 있다면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황색포도 상구균, 아마 대장균과 함께 제일 많이 들어보신 균 이름일 겁니다. 황색포도 상구균은 모양이 동글동글한 포도 모양이라서 황색포도 상구균이라고 합니다. 황색포도 상구균은 균도 문제이지만 균에서 생성되는 독소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합니다. 국내에서는 대장균과 함께 식중독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균입니다. 특히 황색포도 상구균은 사람의 손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부, 점막에서도 발생될 수 있으니 마스크를 만진 손으로 다른 것들을 바로 만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많이 들으신 살모넬라. 살모넬라는 주로 계란, 유가공품, 육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원료 저장 시 보관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바실러스 세레우스입니다. 농작물이나 채소 등에서 오염 가능성이 큽니다. 작업장에서 원물을 취급할 시 철저히 세척, 소독하거나 세척, 소독된 원료를 받아서 식중독균 발생을 예방해야겠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발음이 참 어려워요. 동물 분변, 토양, 하천 등에 존재하기에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이 가능한 식중독균입니다. 작업장 내에 있는 설비 세척도 철저히 하고 우리가 빵을 구울 때도 적정한 온도에서 굽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균도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동물의 장내, 토양, 하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처럼 발음이 어렵네요. 어디서든 발생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이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로 물에서 많이 발생되는 식중독균인데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예방만이 필수입니다.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것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중독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일 쉬운 실천이 바로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손을 잘만 씻어도 세균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으며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왔으면 손 씻어! 손 씻기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식중독균 예방 활동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설비나 기구에 대한 세척과 소독은 필수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은 대부분 오븐을 통해서 구워지는 제품들입니다. 높은 열을 가하면 대부분의 균들은 죽기 때문에 오븐에서 제품만 잘 구워도 식중독균을 살균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여 손 씻기, 설비나 기구 등에 대한 세척, 소독을 철저히 하시면 됩니다. 추가 내용, 장갑 관리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생산 관리자분들에게 보냈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멈춰놓고 천천히 보시고 이 규정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총 3페이지예요. 교육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